여성은 정말 남성과 동등한가요? 고대 전통과 엄격한 사회 규범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복잡한 규제에 얽히고 설킨 웹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의 양육권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다처제의 감정적 무게를 감당하는 것까지, 이러한 경험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우디 여성들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가혹하고 종종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1. 자녀 양육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혼 과정은 이미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이지만 자녀 양육권이 관련되면 여성들에게는 더욱 불안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규칙은 종종 아버지가 아들이 7살이 되면 자동으로 양육권을 얻고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양육권을 얻도록 합니다. 이 관행은 어머니가 얼마나 유능하고 사랑스럽든지 간에 자녀를 어머니와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나이 제한이 여성과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갑자기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혼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리를 어머니의 사랑보다 우선시하는 법적 시스템에 자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진짜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 규칙은 사우디 가족법 내에서의 중대한 불균형을 강조하며 이미 깊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여성들을 엄청난 상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녀 양육권의 문제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깊은 감정적, 법적 도전을 드러내지만 다처제의 관행은 많은 여성들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2. 다처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는 다처제가 이슬람 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남자는 최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관련된 여성들에게 엄격한 규칙과 독특한 도전을 동반합니다. 남편은 다른 애와 결혼하기 전에 현재 아내의 허가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화적으로 최소한 알리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슬람 법은 모든 아내에게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그들은 동일한 재정적 지원, 시간,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종종 가족 내 긴장을 초래합니다. 각 아내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제공해야 하는 별도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질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불공정함에 대한 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할 경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재정적 희생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다처제는 특히 첫 번째 아내에게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며 가족 내 복잡한 역학을 만들어 여성과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 특히 도시에서 다처제는 점점 덜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처제 결혼의 도전과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관행이 점점 덜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혼 결혼은 신성한 유대 관계로 여겨지며 이혼은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발생할 경우 사우디 여성들은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우디 법을 지배하는 이슬람 샤리아 원칙에 따르면 남성은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혼을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하며 종종 학대, 방치 또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우디 여성들에게 이혼을 탐색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적 개혁이 여성에게 일부 보호를 도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 재정적 의존, 법적 장벽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혼 여성들은 재정적 지원이나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전 남편이 이혼을 다투거나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한된 법적 자원과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에게 이혼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낙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태는 엄격하게 통제되며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부합하는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임신이 어머니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상황에서도 의료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종종 요구됩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 강간 또는 근친 상간과 같은 이유로 인한 낙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낙태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여성의 자율성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종교적 및 문화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전히 널리 지지받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5. 예술적 표현.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공공에서의 가시성과 예술 참여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개혁에 힘입어 성별 포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문화적 기대와 깊이 뿌리내린 성별 규범을 탐색하며 이는 그들의 예술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문화에서 겸손과 예의는 가장 중요하며 이는 여성들이 예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사우디 여성들은 전통, 정체성, 영성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사회적 기대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또한 그들의 예술적 표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겸손, 겸손함, 문화적 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이슬람 가르침은 종종 그들의 작품의 내용과 스타일을 안내합니다. 많은 사우디 여성 예술가들은 이슬람 예술과 서예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적인 모티프와 기법을 작품에 통합합니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적 전통과 예술적 자유 간의 균형은 사우디 여성들에게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창의적 표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독특한 도전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6증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률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제시하며 특히 정의를 추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가 바로 증언의 개념입니다. 특정 법적 사건에서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증언의 절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깊이 뿌리내린 성별 불평등을 명확하고 불안하게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들이 정의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본질적으로 덜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속시킵니다. 이러한 편견은 남성의 의견과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회적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가장 명백한 형태의 성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적 개혁이 있었지만 여성의 증언에 주어진 불균형한 무게는 사우디 법원 시스템 내에서 미묘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법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말이 모든 법적 측면에서 남성과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지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의 증언이 사우디 법원에서 줄어든 무게는 법률 시스템에 뿌리내린 체계적인 성별 불평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만 후견인 제도는 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여성의 삶의 모든 측면을 얽히게 만듭니다. 7. 후견인 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후견인 제도는 여성의 삶의 많은 측면을 통제하는 깊이 뿌리내린 사회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 남성 친척, 보통 아버지, 남편 또는 형제가 여성의 법적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이 통제는 결혼, 여행, 교육, 일 등 여성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까지 확장됩니다. 후견인 제도는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화되며 여성의 상호작용과 이동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여행, 여권 발급, 심지어 고등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남성 후견인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로 여기는 것에 대해 남성 친척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개혁이 있었지만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후견인 제도 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제약을 탐색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구조에 의해 부과된 체계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더 넓은 변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8. 웃음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에서 웃음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끄럽고 자유로운 웃음은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히 적용되며 기쁨의 표현조차도 신중하게 규제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종교적 공간이나 장례식과 같은 곳에선 웃음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일상생활로 더 확장되어 여성들이 공공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형성합니다. 9. 결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혼은 전통, 가족의 기대, 개인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사우디 여성들에게 결혼은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로 여겨지며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정략 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략 결혼과 연애 결혼이 혼합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잠재적인 파트너를 소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관련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우자를 찾는 여정은 고전과 현대가 독특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매 방법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과 같은 현대적인 도구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가 중매 과정을 주도하며 잠재적인 파트너와 그들의 가족 간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 배경, 사회적 지위, 종교적 신념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매칭이 이루어지면 약혼 기간이 시작되어 커플이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미래를 계획할 시간을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혼과 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규범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우디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인생 파트너를 선택하고 결혼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10. 메이크업.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대하는 방식은 이 나라의 겸손과 절제라는 문화적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사회적 기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공적 모습에서 보수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특히 남성과 여성이 섞이는 환경에서 미세한 중립적인 색조와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간이나 여성 전용 모임에서는 대담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실험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뷰티 트렌드의 영향으로 젊은 사우디 여성들의 선호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너무 많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영향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드러냅니다. 글로벌 뷰티 트렌드의 영향력이 오랜 문화적 규범을 재편성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여성들이 쇼핑 세계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11. 쇼핑 제한. 수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쇼핑이라는 간단한 것에 대해서도 독특하고 종종 제한적인 규칙을 탐색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왕국의 보수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상점에서 엄격한 성별 분리를 강요하고 여성들이 보수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며 특정 구매를 위해 남성 후견인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도력 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야를 의족으로 착용하는 규칙은 더 이상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후견인 제도가 대부분 해체되어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기대와 과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2. 상속 불평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속법은 이슬람 샤리아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는 종종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특정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법에 따르면 딸은 일반적으로 아들이 받는 금액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꾸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내는 자녀가 있는 경우 고인의 재산의 8분의 1을 상속받고 자녀가 없는 경우 4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남성이 가족의 재정적 책임을 지닌다는 전통인 믿음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더 큰 몫이 할당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종교적 텍스트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법은 성별에 따른 재정적 의존성을 강화하고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삶을 형성하는 더 넓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속 관행은 종교적 전통과 현대의 성평등 요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합니다. 13. 은행계좌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은 최근에 남성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열고 관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비전 2030 이니셔티브 하에서의 진전을 나타내는 조치입니다. 이 변화는 여성들에게 재정적 독립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자율성이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규범과 후견인 제도의 잔재는 여전히 여성의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가족들이 여성이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통제를 행사합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참여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불균형과 제도적 편견과 같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 개혁과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전통 간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합니다. 14. 특정 직업 금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도력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매, 환대, 심지어 군대와 같은 분야에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여성들이 탐색해야 할 여전히 이상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들이 육체노동, 고위험 환경 또는 남성과의 비분리된 환경에서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직업을 맡는 것을 discourage하는 이슬람 법과 사회적 규범의 보수적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업 기회가 진전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발전은 특히 성별 간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칙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와라는 깊이 뿌리내린 관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5. 성별 혼합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킬와라는 깊이 뿌리내린 규칙이 있으며 이는 관련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규칙은 이 나라의 보수적인 이슬람 전통과 문화적 관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킬와 때문에 공공장소, 직장, 학교는 성별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규칙을 어길 경우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처벌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상생활을 계속 형성하며 이 나라의 독특하고 복잡한 문화적 풍경을 반영합니다. 16. 아바야 복장 규정. 아바야는 긴 흐르는 망토로 겸손의 강력한 상징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적 및 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여성이 공공에서 아바야를 착용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입한 최근 개혁에 따라 이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여성들이 겸손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바야는 여전히 사우디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선택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아바야를 계속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바야도 변화를 겪어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제공되어 여성들이 겸손의 전통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야 디자인의 이러한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넓은 사회적 변화와 일치하며 이 나라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과 현대화를 수용하는 것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17. 여행 제한. 수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남성 후견인 제도에 의해 엄격한 여행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며 여성의 여행 결정을 남성 친척의 손에 맡겨 독립성과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 이상 여성들이 남성 후견인의 허가 없이 여권을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및 가족적 압력은 여전히 사우디 여성들에게 무겁게 작용합니다. 사회의 기대와 규범은 그들의 자유로운 여행 능력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여권사무소나 기타 당국과의 거래에서 여전히 남성 후견인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대 법적 개혁과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 관행 간의 지속적인 투쟁을 드러냅니다. 교육 접근.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교육 접근에 있어 독특하게 도전적인 규칙 세트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이 있었지만 많은 교육기관들은 여성들이 강좌에 등록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학문적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을 위해 남성 후견인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는 항상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종종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에서는 엄격한 성별 분리가 시행되며 여성과 남성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업에 참석하고 남성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 비전 하에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상징적일 뿐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성별 분리와 문화적 기대는 여전히 상당한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교육 접근의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면서 이러한 도전은 교실을 넘어 직장으로 이어지며 전통적인 성별 분리는 최근의 평등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19. 직장 내 분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분리는 한때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여성들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파티션 뒤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더 보수적인 부문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개혁,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아바야와 히잡과 같은 겸손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규칙의 시행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여성의 삶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행사했던 남성 후견인 제도도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독립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 정부는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지만 사우디 여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독특한 규칙과 관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 운전 제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 금지라는 엄격한 금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금지는 이 나라의 문화적 및 종교적 구조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남성 친척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운전사를 고용해야 했음을 의미하며 독립성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여성의 운전 금지는 단순한 법적 장벽이 아니라 왕국의 보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우디 여성들은 그들의 운전 권리를 주장하며 삶에서의 이동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2018년에 금지가 해제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도로에 나서며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하고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운전은 그들에게 교육, 고용, 여가 활동에 대한 더 큰 접근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